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82페이지고요. 제목은 복잡한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가 대비가 되네요.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복잡하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간단하대요. 정말 흥미가 가는 제목인데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펜듈럼이 주는 문제가 있죠. 펜듈럼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풀지 못하게 던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펜듈럼에 꼬이기 시작하면 펜듈럼이 던져준 문제는 답을 찾기가 어렵고 찾으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에 빠져드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말하면 두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를 찾아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문제는 정답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 말고요,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답들이 존재하고요, 그 많은 답들 중에서 더 좋은 답이 있고 덜 좋은 답이 있고 나쁜 답이 있고 가장 좋은 답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최선의 해결책 또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이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 나가는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인생의 정답을 하나하나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답안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답안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혼이라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혼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해결책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문제가 고스란히 쫓아다니고 전혀 해결책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선의 대안, 해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더 문제를 꼬여들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펜듈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펜듈럼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펜듈럼이 던지는 문제들, 우리를 포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정답이 없다. 1이라는 펜듈럼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다양한 답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문제, 더 나아가서 펜듈럼이 던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 비법을 알아야 돼요. 해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관점, 그리고 원리,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어떠한 정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끊임없이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을 찾아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찾아주려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많이 있습니까? 점집이나 그런 데서,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울 제조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울 제조공. 여러분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대신
방향을 결정해주는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거울 제조공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일시적으로 또는 때로는 정확하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세상에 에너지 세계에 공짜는 없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의존적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운명과 선택권을 거울 제조공에게 넘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또 다른 펜듈럼의 인생을 저당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의 도움을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중심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권을 넘기진 말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 처세술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처세술은 이치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은 그러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처세술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문제의 해결 원리, 트랜서핑의 문제 해결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제 역시도 뭐 한 2장 정도 되죠.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인데 역시 많은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 알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용을 시도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꼭 적용을 한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기존의 태도가 있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트랜서퍼를 위한 태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태도라는 건 뭘까요? 펜듈럼이 예상하는 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펜듈럼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펜듈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죠. 펜듈럼의 각본에 따라서. 펜듈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죠. 그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 때 우리는 펜듈럼의 먹이를 덥석 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부터 펜듈럼의 망 안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펜듈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관념들은 어떤 것일까요? 책에서 나오는 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문제는 복잡하다.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또는 인생 고민과 같은 부분에서도요. 어떤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풀리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는 거였어요. 새로운 습관을 들였을 뿐인데 바뀌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한 경우인데요. 사실상 모든 문제가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심리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족과의 이 갈등 관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내적인 상태도 그렇고 쉽게 지침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사실상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실 명확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사실 이런 경우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의 양상이 3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뭔지는 안다. 명확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세 번째 문제는 문제가 뭔지도 알고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나도 그걸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잘 행동이 안 된다. 실천이 안 된다. 도와달라.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예. 사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절반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태도는요, 그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예. 다퉜다? 싸웠다? 싸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네. 무엇이 문제인가? 탐색을 해보면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사소해요. 근데 그 사소한 일이 크게 터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싸웠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깊이 뿌리 박힌 갈등을 건드린 그 촉발 자극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표현되지 않고 있었던 내재적인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탐색을 하지 않고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갈등을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덮는 거죠. 우리가 좋게 화해하고 끝낼 수 있어요. 좋게 웃고 끝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핵심 문제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펜듈럼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문제에 대한 관념. 첫 번째, 복잡하다. 두 번째, 어렵다. 복잡하니까 어렵죠.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우리가 뒤따르는 감정이 뭐예요? 이제 걱정하게 돼요. 안 풀리니까. 예. 이게 잘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근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두려움으로 남죠. 문제가 또 생기면 나는 또 이런 일에 봉착할 텐데 그럼 어떡하지? 이제 상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죠.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화가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지면 이제 절망스러워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 이런 감정이 뒤따르는 거죠. 전형적으로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펜듈럼이 아주 원하는 반응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 펜듈럼에 입각한 태도는 두렵다. 연결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풀기 어렵고 어려우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힐까봐 지레,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어떤 펜듈럼이 우리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들, 나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굳이 해결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움의 원인과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표면적으로 어떤 일들이 올라와도 그것이 표현되고 갈등을 일으켜도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제어가 돼요. 알고만 있어도.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해봐야 이 두려움에서 올라온 문제인 경우에는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문제가 뻥뻥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1번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해결될까요? 이제 2번 사람을 만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2번 사람을 갈아치우면 해결될까요? 3번 타자가 나와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3번 타자를 해결하면 해결이 될까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문제는 내 안에 내재된 두려움에서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패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고 바로 본다. 봐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봐야 돼요.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르게 봐야 돼요. 딴 데를 보면 안 돼요.
회피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장해도 안 돼요. 축소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거의 거진 절반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식하는 것 자체로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움 때문에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바라보더라도 힐끔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바라보는 데 있다.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저항하면 계속되죠. 그리고 나서 별거 아니구나 느끼고 나면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죠. 그럼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빠지고 기억엔 남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힘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을 보면서 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뻥뻥 인생에서 자꾸 터져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자체를 보기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그 이전에 내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문제가 생기면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 이거 거울의 법칙이잖아요. 거울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계속 생각을 방사한단 말이에요. 그 태도가 거울이 그대로 반영해서 현실로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거울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의 내 마음의 태도의 반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책임, 내 안에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견지를 한다면 이건 자학하거나 자책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에 대한 태도, 내 자신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를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 안에서 점검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현실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거울을 여러분들이 닦지 않고 외부에 일어난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즉각 반응을 하면서 환경과 맞서 싸운다. 그러면 계속 그러한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은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양상의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다른 양상의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또 해결하는 만큼 우리는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의식이. 그러나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 내면의 거울을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면은 계속 바뀌는데 장르가 안 바뀌어요. 영화로 말하면 호러 무비가 장르가 안 바뀌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이 벌어진 일을 중시 삼고 그것과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 내면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나의 태도는 어땠는가,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 외부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를 빨리 점검하고 알아차리고 변화시켜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4번. 우리가 또 흔히 생각하는 트랜서핑에 반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는 즉각 반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책이 뒤따라오는 게 원리입니다. 그게 진짜 해결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즉각 반응할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떤 해결책입니까?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즉각 반응은 관습적 해결 또는 습관적 해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습관이 뭐예요?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이 뭡니까? 계속 문제를 불러일으킨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는 게 별 효과가 없어요.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해오던 문제 해결 방식이 뭐 100% 또는 뭐 아주 상당 부분 통해왔던 것이다. 그럼 뭐 그러한 즉각 반응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틀 안에서 나와서요. 틀을 벗어나서 이게 이제 펜듈럼의 상자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서 나를 조감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즉각 반응을 해서 설령 그 문제를 잠재웠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증상은 해결했지만, 대증요법으로 증상은 해결했지만 여러분들의 체질은 바뀌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사실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이러한 문제의 양상의 반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패턴의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대하던 기존의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러한 문제 해결 태도를 갖고 있진 않았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간단하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아니야. 복잡하지 않아. 간단해. 내가 복잡하게 여길 뿐이지 사실 문제는 언제나 간단해.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핵심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핵심 원리는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주 정교한 모양의 구조물이 있더라도 뼈대는 간단해요. 항상 뼈대는 간단하고요. 골조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본질을 꿰뚫고 있고 핵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간단합니다.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례들이 있죠. 성인 상담의 경우가 그래요. 성인 상담의 경우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에 대부분은요, SM의 문제입니다. 예, 경험상 그래요. SM의 문제. Sex or Money.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갈등에서 벌어진 심리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 벌어진다든가, 또는 돈과 관련된, 이거 또 둘 다 욕망이죠. 우리 욕망. 돈과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은 또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표면상으로는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심리적인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로 이해하면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찾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 관계, 이런 것들에서 또 답을 찾기가 쉽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찾기가 쉽죠.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핵심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찾아가는 길이 빨라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문제를 대할 때도요, 첫 번째, 간단하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펜듈럼은 복잡하게 우리를 만들지만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나면 별게 아니다. 펜듈럼의 많은 복잡성은 사실상 간단한 원리에 기인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렵다? 그렇지 않다.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다. 네,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펜듈럼이 만든 문제의 열쇠를 찾아라. 이런 얘기 있죠. 네, 펜듈럼은 문제를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럼 그 열쇠를 어디서 찾을까요? 펜듈럼의 전략을 이해를 하면은 열쇠를 찾기가 쉬워요. 펜듈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 그리고 그 목적, 그것을 이해하면 이 열쇠를 찾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두려운 것이다? 아니다. 문제는 만만한 것이다. 문제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다. 왜? 문제의 해결책, 열쇠는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단순한 곳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만 알면 풀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만만하다. 연결되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펜듈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즉각 반응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멈춘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멈춘다. 그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살펴본다. 또 하나, 멈춘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트랜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가능태를 상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능태는 무한한 정보 공간, 무한한 정보체예요. 이 공간 안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미 인터넷상에는 나의 궁금증, 내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이미 거기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인터넷이 끊겨 있다?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건 뭐예요? 하드웨어에 저장된 거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하드웨어에 저장된 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저장시킨 것에 근거하죠.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쌓은 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유용한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가능태 공간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또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서칭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과의 차이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직감을 살펴야 됩니다. 가능태 공간에서의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느낌을 살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논리를 무시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 안에서 머리를 과열시키면서 생각 안에서 문제를 풀려는 데서 나와서 내 안에 느낌을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써서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내 안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오히려 정확한 문제 해결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꾸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 느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결책이 내 안에 직감이라는 형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복잡한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펜듈럼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단 한 가지죠. 우리를 포획해서 에너지를 빨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 뭐냐면 펜듈럼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멈춤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멈춤. 이제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거꾸로. 일단 멈추고 우리의 즉각 떠오르는 생각과 즉각 올라오는 감정을 고조시키지 말고 일단 맥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펜듈럼에 대해서 두려움 감정을 내려놓고 이것은 펜듈럼이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는 펜듈럼이 존재한다. 이것은 펜듈럼이 나를 포획하기 위해서 쳐놓은 미끼이고 함정이다.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려고 했던, 내 감정 속에 빨려 들어가려고 했던, 내 생각 속에 빨려 들어가려고 했던 그 태도가 멈춰지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관찰자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쉬워지는데요. 왜 쉬워집니까?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펜듈럼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가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펜듈럼을 꺼트리든가 통과시켜라. 의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 펜듈럼의 시나리오에서 비껴나간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공명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다른 에너지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수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웃어요. 오히려.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펜듈럼을 꺼트리거나 또는 펜듈럼을 무시하거나 통과시켜라. 무시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해라. 헛발질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러한 에너지의 포획을 우리가 차단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이성적인, 합리적인, 가장 유용한 문제 해결, 가장 최고의 대안, 해결책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떠오르든가 아니면 그런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환경적으로.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가 찾던 사람이 정확하게 연락이 와서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문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안 되던 것들이 이러한 에너지를 가라앉히고 안정감 있게 균형력을 지켜낼 때 그때 해결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또는 밖에서.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당황하면 말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않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리고 때로는요, 오히려 그 문제가요,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실을 입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상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방식, 지금까지 했던 경험, 이 좁은 시야, 흥분하면 더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이것만. 그런데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만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취하게 되면. 왜? 문제야 와라. 펜듈럼아 와라. 내가 너를 통과시키리. 그러면 그 에너지는 내 것이 되겠지? 그럼 나는 그 에너지로 더욱더 너를 벗어나겠지? 너를 벗어나는 만큼 나는 더 많은 나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 펜듈럼아 한번 와봐. 내가 너를 먹어줄게. 이런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우리 삶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일단 멈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만하다. 왜? 펜듈럼은 원하는 게 딱 하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것을 멈추고 끌려가지만 않으면 일단 성공. 그리고 나서 쉽다. 왜? 우리를 건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현실에서의 문제들, 장면들, 이런 것들은 그 본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펜듈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의 펜듈럼밖에 없어요, 문제는. 주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주적, 펜듈럼이 유일한 우리의 주적임을 알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는 길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잠재우는 데서 외부의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외부의 것을 잠들게 하는 건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십니까? 이거 망치 들고서 두더지 올라오면 땡치고 땡치고, 여기 쳤더니 여기 올라오고 여기 치니까 여기 올라오고 막 당황하게 되잖아요. 힘은 다 빠지고. 그런 형국인 거예요. 우리가 외부의 문제를 자꾸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덤벼드는 것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두더지를 어떻게 잡을까요? 한 방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더 이상 올라오질 않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은요, 드러나지 않은 것의 반영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드러난 것은 그거보다 더 작게 돼 있습니다, 항상. 헛개비예요. 드러나는 건 일종의 헛개비. 본질은 드러나지 않은 것에 있어요. 식물의 본질은 뿌리에 있지 겉에 드러난 것에 있지 않아요. 드러난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꽃잎이 하나 꺾였다고 꽃이 죽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지금 당장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그림자다. 그림자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림자니까. 그림자가 아무리 늑대 울음을 짓는 모양을 짓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일단 작은 문제들에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작은 문제들에서.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네요. 이제 책은 못 읽을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 안 되죠? 책이.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84페이지. 84페이지 맨 밑에 줄이에요.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생각의 흐름을 멈춘 다음 텅 비어있는 상태를 명상하라.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즉각 떠오를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중요성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이완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몸을 이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완된 기준, 그 다음에 마음을 이완하는 거, 평상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그걸 유지하는 상태를 갖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로 상태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키워나가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으신 다음에 순간순간 거기서 벗어날 때 돌아오는 연습을 하시면 이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내면 문제 해결의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에너지 차원에서. 그러면 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제 책은 읽어보시고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보시고요. 펜듈럼 얘기로 계속 이어나갈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